생각으로 뉴스를 쭉 봐요. MBC가 단독을 때리는데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어제 이 단독을 때리는 언론 매체는 두 군데였어요. MBC가 방송이고 신문에서는 한겨레가 양쪽 다 그러니까 단독은 사실 아닌 거지. 예. 그런데 영상으로 보는데요. 그냥 이런 느낌 있잖아요. 입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욕이 터져 나오는. 씨. 그러니까 저는 그 방송 보면서 한참 생각했습니다. 어떤 욕이 적당할까? 네. 내가 알고 있는 욕 중에 가장 최고의 욕은 무엇인가? 생각하다 보니까 답이 없더라고요. 봅시다. 일단 단독 1 노상원, 문재인, 유시민, 이준석 수거, 판사, 종교인, 연예인까지 노렸다. 기존에 알려진 그 방첩사라든지 정보사 등에서 수거한다는 그 인원이 아닌 이름들이 먼저 나온 거예요. 그 전에 수거 명단은 변함이 없어. 네. 구체적으로 더 나온 거야. 근데 전직 대통령, 유시민 작가, 심지어 개혁신당의 이준석까지. 근데 하나만 더 이야기 드릴게요. 이낙연 없습니다. 야,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였는데 이낙연 없습니다. 피하식별이 확실하네요. 네. 사실 이낙연은 그 사실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아니 왜 문재인 정부의 그 국무총리이고 최장수 총리였잖아요. 네. 그러면 수거 대상일 만한데 그러네요. 전혀 저쪽에 타격감이 없고 오히려 이낙연의 첫째 그는 윤석열을 지지했으니까 봐준 느낌이더라. 원래 그 이낙연 그 집안과 삼부토건의 관계 때문에 그런가? 이유는 우리는 알 수 없죠. 네. 자, 어쨌건 A급 체포 대상이 있고요. 막 B급 있고 막 뭐 B급까지는 아니더라도 거기에 지금 문재인, 이재명, 조국 등이 다 알려졌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A 조치 방법 구상, 간첩 재판자. 좌파 판사 전원. 문재인과 그 일당, 이재명 쪽 놈들. A 조치 방법 구상. 훈아님, 이재명 쪽놈들. 그다음에 좌파 판사 전원, 유창훈 판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저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했던 판사잖아요. 네. 꼼꼼하네요. 정말. 디테일 꼼꼼해요. 그다음에 문재인 당시 정부 당시 청와대 행정관급 이상, 차관 이상, 국정원 하수인, 경찰 총경, 장관, 보좌관, 공기업 인사들 이게 다 수거 대상이고요. 아, 정말 행정관 이상인데 총리가 없네요. 정청래 의원은 이미 알려져 있었는데 김용민 의원, 김우겸 의원인데 김용민 의원은 윤석열 국회에 왔을 때 네. 악수하면서 사퇴하십시오 했던 사람이에요. 아, 계엄의 딱 찍어 이렇게 하고. 체포할 만 했네. 체포할 만 했네. 그래서 지금 김용민 의원한테 후원금이 쏟아지고 있다고. 아, 네.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 명단에 조금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명단에 보면은 재밌는 게 알려진 분들 좀 뺄게요. 빼고 여기 보면은 서영교, 고민정, 윤건영, 추미애, 박범계 오늘 민주당 그 의원총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박찬대 의원이 명단을 부르니까 정청래 의원 접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근데 보니까 지금까지 서울에서 쓸 법한 사람 서영교, 윤건영, 추미애, 박범계,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그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들어 있었고 그 고민정이 있었는데 고민정은 수고 안 해도 될 텐데. 네, 그러니까요. 자, 그거 넘어가시고 왜냐하면 그들이 보기에는 좌파로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당시 또 보면은 민주당 최고위원이었기 때문에 넣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김재동, 그다음에 차범근 우리 차범근 감독님은요. 감독님 왜? 오랜 새날 팬이시기도 하고. 네. 저번에 무슨 그 장례식장에서 뵀는데 굉장히 반가워하시더라고. 근데 그러면은 차범근 감독님도 그러면 이재명 쪽 놈들이네요. 아니 그런 차원을 떠나가지고 차범근 감독 같은 경우는 그 정경심 교수 관련해 가지고 맞아요. 뭐 책 관련 뭐 이런 것도 책도 있었지 있고.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차범근 감독 자체가 좀 좌파 이런 게 아니고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좌파 우파도 프레임이라고 봐. 상식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수고의 대상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야, 여기 보면은 지금 총 합쳐서 500명입니다. 근데 이제 언론인만 한 200명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이제 푸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한 거예요. 들어봐. 지금 내가 이야기 나올 거야. 그러니까 이게 70쪽짜리예요. 수첩도 아니야. 이거는 거의 보고서 리포트에 가까워. 여의도에서 30에서 50명 수거를 하고요. 코어들만.
언론 쪽에 100에서 200명, 민주노총, 전교조, 민변, 그다음에 아까 말한 판사 이런 사람들 포함해서 약 500명이란 말이에요. 체포조 인원 편성은 5명에서 7명씩 한 조. 한 명 잡으려고 5명에서 7명이 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필요하겠죠. 그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수용시설 폭파, 북한 공격 유도, 사살 계획이 있었다. 문제는 잡아다가 어떻게 할 거냐. 처리 방안이에요. 그러니까 저 연평도로 사람들을 체포해서 모아놓고 죽일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평도로 이송하는데 이 군함을 이용하고 수송선을 이용한다. 제주도 수집소 이송 중 사고를 일부러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게 저번에 백령도 나왔었죠. 지금 연평도도 나오고 제주도 나왔는데 배 태워 갖고 가다가 폭파시켜 버린다는 거야. 사고로 위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한폭탄, 침몰, 격침. 격침이면은 어뢰를 쏴서 끔찍하죠. 터뜨린다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수거 대상 처리 방안. 그러니까 숫자를 한꺼번에 다 모으지 못할 거 아니에요. 백령도든 어디 뭐 제주도든 간에. 그래서 GOP 선상에서 피격하거나 DMZ 공간, 뭐 바닷속, 연평도 등 무인도, 민통선 이북 각종 분산시켜가지고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 중에는 수송선에 싣고 가다가 배를 폭파시켜 버리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실미도 등 무인도, GOP, 민통선 이북의 수용 뭐 이러면서 자체를 사고 처리한다는 거야. 죽이려고 죽인 게 아니라 사고가 나서 죽었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수용시설에서 화재, 폭파, 외부 침투, 일처리, 사살. 그때는 수류탄 등을 쓴다. 그리고 이게 또 있어요. 이 군인들이 죽이게 하는 게 아니라 북한 애들로 하여금 죽이게끔 만들어서 북한하고 접촉을 하는 그런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한테 얼마를 주고 어떻게 해달라고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더라고요. 이거 빼박 외환죄입니다. 외환 준비도 오면한 중대범죄이기 때문에 저거 피할 수가 없죠. 네. 그리고 저 안에는 시민단체 중에 전장현하고 대진현도 있어요. 아니, 정말 너무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전국 장애인 협회 거기까지 왜 손을 대냐고요. 네. 자, 그리고 이 일을 다 얘네들이 하는 게 아니라 중국 영역 쓰자는 단독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MBC 뉴스만 보셨는데 관련해서 한겨레 등의 뉴스를 보면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방송 꼭지로 다룰 수 없는 내용들이. 중국 영역 쓰자, 좌파 구속 사형, 노상원 수첩에 이렇게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등등으로 거기 쓰여 있는 내용들이 이런 겁니다. 전 국민 출국 금지. 저게 그 박정희 노태우래 전두환 시절에도 저런 전국민 출국 금지 조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사실 대부분 국민이 외국에 나갈 형편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 무의미한 조치였는데. 그렇죠. 해외여행 자유화 이전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명백한 자유 침해죠. 국민의 이동권 침해인데. 정확하게 언제부터 전 국민 출국 금지 조치를 할 것인가가 노상원 수첩에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완전히 얘네들은 뭐 전 세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후진국으로 지금. 그다음에 경찰 방첩대 헌병 등 최대 활용해서 계엄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군사재판 하지 않겠습니까? 특별수사본부가 구성되고 그럼 저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본부장이 여인형이 되는 거예요. 방첩사령관이. 옛날 전두환 때 합수본부장처럼 좌파들 신속한 재판하고 차기 대선에 대비 모든 좌파 세력을 붕괴시키고 뭐 D-1에는 미국 협조하고 D-Day에는 VIP 담화 장소 구체화하고 출국 금지 전 국민. 이 출국 금지를 전 국민을 시킬 정도면은 유튜브도 못 보고 인터넷 망도 나는 끊는다고 봐. 저게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네, 저는 저게 저 노상원을 비롯해서 윤석열, 그러니까는 뭐 김건희까지 포함해서 이 내란 세력들이 정말 정치에 무지하다고 느껴지는 게 미국 협조라는 저 표현입니다. 미국이 그 친위 쿠데타를 협조할 리가 있습니까? 미국이 전 지구에서 장사하는 최대 수출품이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를 수출해서 그 민주주의에 딸려서 돈을 흘려보내는 건데 이 민주주의가 붕괴되는 걸 미국이 협조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자체로 진짜 이 무식의 깊이를 헤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이거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정권을 잡고 실제로 김영애는 오른팔이었고 비선에서는 우리가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의 흉악한 직들을 지금 모의했다는 거고요. 막산에 잠자리 폭발물 사용, 확인 사살 필요, 교도소 한 곳을 통째로 수감
수감해서 음식물, 급수, 화학약품 이런 걸로 살해하려는 계획도 쓰여 있었다고 하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헌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영구집권 하려면은 헌법 개정을 하는데 재선부터 삼선까지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임기를요 그러니까 2번이나 3번 이상 출마 못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국회의원 숫자는 반으로 줄이고 이게 이런 상황이 되면은 윤석열이가 임명하는 국회의원 반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개헌 저지선을 국민의힘이 넘기잖아요. 지금은 200석이지만 반으로 줄이면은 숫자가 100석 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시기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윤석열 3선하고 이제 그 다음은 김건희가 또 이어받아서 계속하고 그러면 완전히 뭐 북한이랑 다를 게 뭡니까? 이게? 자, 아까 말씀드린 한겨레 단독이 나오는 게 이런 내용이거든요. 살해 당시 노상원 수첩엔 살해 암시 노상원 수첩엔 문재인, 유시민 등 500명 확인 사살. 그러니까 우리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놈들이 윤석열부터 김용현, 노상원 이런 애들인 겁니다. 만약에 어떤 작가가 저런 내용으로 시나리오를 썼으면 감독한테 뺨 맞았을 거예요. 예.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자, 여기서 이제 아까 말하려고 했던 거 제가 언급을 할게요. 여기에 보면은 명단들 중에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사실은 이쪽 바운더리 안에 약간 저쪽 애들이 보기에 좌파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다 포함된 거예요. 좌파 유튜버라고 있어 없어. 저는 저 500명 명단에 마차님은 아니 최봉님은 꼭 있다고 봅니다. 왜냐 김건희한테 찍혀가지고 지금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저번에 왜 내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그 계엄 한 3개월 전에 여기 저 막 사찰하던 놈 있었다고 입구 다 점검하고 뒤에까지 돌아가고 그다음에 계엄 전주에는 경찰들 사복 입고 들어오고 막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윤석열을 탄핵시키고 나면 이 밑작업을 했던 놈들을 빨리 잡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지금 이거 노상원의 계획이지만 이런 계획을 실행해서 움직였던 공무원이나 또는 블랙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분명히 좌파 유튜버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잡아당기는 전담한 팀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직접 겪었기 때문에 알잖아요. 일선 경찰의 유명한 그 정보 담당 경찰이라는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조직을 동원해가지고 분명히 사전에 조사를 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푸나님은 빼박인 거죠. 그 경찰들 왔을 때 그 이야기 하셨어요? 네. 그 물어봤다고 했는데 전화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관리하지 않는 CCTV 이 건물에 경찰들 2명이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요 바깥쪽에 있는 CCTV 저 볼 수 있냐 들어와요. 왜요? 왜 봐야 돼요? 왜 보셔야 범인을 쫓고 있는데 여기 동선을 놓쳤다. 저건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건 따로 있다. 그러니까 내가 집 그 건물주 전화번호를 가르쳐줘요. 그쪽에 물어보시라고. 나중에 물어봤어요. 그때는 계엄 생각도 못하고. 건물주한테. 건물주한테 물어봤어요. 전화 왔자 그랬더니 전화 안 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소름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밖에 그 3개월 전에는 입구를 그러니까 어디로 나갈 수 있는지 어디로 들어올 수 있는지 그거 보고 간 것 같고 계엄 전주에는 내부 구조를 보러 온 것 같습니다. 문제는 우리 이야기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뭐 이거는 진짜 세 발의 피인 거고 다른 걸 떠나가지고 영구집권은 뭐가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그 영구집권에 지금 드러나는 건 그거 아니에요. 윤석열이 5년 하고요. 나머지 임기 동안에 계엄을 만든 다음에 개헌을 해가지고 4년 3임제. 그러니까 평소에 그 윤석열이 자주 했던 거 있잖아요. 5년짜리가 뭐 겁도 없이 그렇게 막 한다. 그게 이제 우리는 이게 영구집권에 대한 어떤 집권 야욕이라는 건 상상을 못하고 그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지도 5년짜리면서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였었어요. 얼마나 소름 끼칩니까? 그 5년짜리가 그건 겁도 없이 그냥 해놓고 나는 17년이다 이 새끼야. 5년 플러스 12년이니까. 전두환이 17년 했으면 나는 20년 한다 이 새끼들아. 막 이렇게 생각했던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사우나도 설치하고 골프도 설치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쥐들도 계속 그러니까 쓸 거니까. 네. 쥐들도 나름 공부를 많이 해봤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쿠데타는 실패하는 경우가 많지만 친위 쿠데타는 실패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가지 못하는 경우는 있지. 친위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을 잡았지만 오래 가지 못하는 경우는 있어도 친위 쿠데타 자체가 실패하는 경우는 없어요. 아주 모자라지 않는 일. 아 그러니까 박정희가 18년 집권하는 게 그런 맥락이에요. 박정희는 살아서 권좌에서 내려오는 순간 이 사람은 쿠데타로 체포돼서 사형당할 사람인 거야. 헌정을 다시 복구를 하면 그러니까 내부에서 김재규 같은 사람들이 쏴 죽였기 때문에 그 독재 정권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자기가 뭔가 일이 있어가지고 이상하게 끝내지 않는 이상 영구집권밖에 할 게 없는 건데 재밌는 거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윤석열이 한 12년 더 집권한다고 칩시다. 총 17년 하는 동안에 10년 동안 김건희 우상화한다고 생각해봐. 박장범이 KBS가 나서가지고 문화의 여신, K컬처의 전도사. 시도마다 김건희 동상 만들고 막 기념관 만들고 그렇게 했겠죠. 그러면 조선일보가 어느 날 갑자기 야 대통령 부인을 출마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면서 막 뛰어. 그러면 김건희가 이제 어느 날 못 이기는 척하고 수락해. 그러고 나가서 나 진짜 씨발 진짜 욕을 안 할 수가 있냐고 이게. 아니 나만 또 지적 수준 못한 애가 대통령 하면 참 좋기도 하겠다. 아니 사람 모자란 사람도 대통령이 된 경우가 있는데 문제는 인성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내가 왜 정치를 하는가? 이게 내가 주변에 부리는 사람들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이런 게 중요한 건데 이거는 인성도 안 되고 실력도 안 되고 지능도 안 되고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뭐 언니가 통일 대통령이 된다면 저는 빠르게 사과하고 무릎으로 가서 망명하시죠 망명. 아니, 당연히 저도 그렇게 할 건데 손가락 잘리는 것보다는 낫거든요. 망명하죠 망명. 인생 손가락 짧게 잘리면 살아. 많이 아파요. 인생 짧게 살아. 비겁하게 살지 말자. 어떤 순간이 되면은 딱 뭔가를 해야죠. 근데 그 노상훈이가요 또 재밌는 게 이게 노상훈이가 김용현의 오른팔이었단 말이에요. 다 알아. 예를 들어서 문상호 잘릴 뻔한 정보사령관도 노상훈이 살려준 거예요. 노상훈이 김용현 통해서 그때 블랙리온 명단 노출됐을 때 경질되려고 했던 거를 결국 김용현이가 살렸거든요. 그러니까 파워가 세지잖아요. 이 새끼 무당집 하는 거 같고 뭐 근데 그게 아니야. 진짜 블랙처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현역 군인들이 노상훈한테 뇌물 줍니다. 진급 부탁한다고. 이거는 뭐 이를테면 다른 방식의 최순실 갖고 비슷한 거잖아요. 이 부분에서 정말 여기서 너무 짜치는 거예요. 저 와중에 저렇게까지 또 해먹었구나. 근데 뭐 아기보살이나 이런 거 좀 환경을 보면은 노상원의 환경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돈도 그렇게 많아 보이지도 않고 약간 불행해 보이기도 하고. 근데 그 와중에 김용현이 나타나서 이렇게 해준다고는 했지만 또 그 군산에 아시한테 가서 전볼 때 보면 또 김용현도 뭔가 이렇게 본인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라이벌로 생각하는 것도 있잖아요. 계속 확인하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챙겨야 되는 목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급 대가로 너 진급 시켜줄게. 진급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그렇게 많이 하고 다녔다. 봐봐, 그러니까 문상호 현직 정보사령관도 유임시킬 수 있는 힘.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아까 나왔던 게 정보사 김봉규 대령하고 지금 아까 한 명 더 나왔죠. 저 숫자 김봉규하고 93회 당시 이기갑 여단장 이런 사람들이 진급시켜달라고 돈도요. 이를테면 김봉규는 현금 1,500만 원, 상품권 500만 원 이런 식인 거고. 2천만 원이네. 저 93회는 500만 원 이렇게. 왜 싸게 끊어줬지?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럼 지금 이 뉴스를 보고 나도 줬어 하는 사람들이 더 나올 가능성도 있는 거죠 지금. 근데 그 더 나오기 어려운 게 저거 이제 자기가 실토하는 순간 실토한 사람도 처벌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네. 네,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죠. 맞아요. 그거는 아마 뇌물은요. 네. 밖으로 드러난 건 빙산의 일각이에요. 근데 이번에 처벌받기 이제 때문에. 그 돈을 상납했다고 밝힌 사람들은 내란 공범으로 처벌받는 것보다는 뇌물죄가 가볍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실토를 한 건데 이게 이번 내란 사태에 연관되지 않은 사람들은 입 닫고 있는 게 자기한테 최대 이득이니까. 근데 이것만 보더라도 딴 생각하고 있었다는 게 너무 보이는 거예요. 노상원도 그렇고 김용현도 그렇고. 근데 노상원도 김용현을 제치고 자기가
지금 노트 안에 있는 것만 보더라도 전국 구상을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김용현도 마찬가지로 가까이서 보니까 윤석열이 모자라거든. 내가 언젠가 이 새끼를 제치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김용현도 하고 있었잖아요. 열심히 아자리 반이구나. 김용현이 보니까 윤석열보다 1년 선배잖아요. 중앙고. 거의 반말하던데. 기본이 안 돼 있어. 하기야 자기보다 10몇 살 많은 영감탱이한테도 뭐. 근데 이게 마차님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는 게 그게 쿠데타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누군가 그러니까 우리 비열한 거리라는 영화를 보면 나오잖아요. 형님 제끼고 오야가 된 사람은 그 밑에 이인자한테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쿠데타를 통해서 윤석열이 재집권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 과정에 가장 큰 힘이 된 게 군대잖아요. 그러면 그 군대가 정치 세력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면 자기 진영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그러면 대립각으로 서는 게 대통령이란 말이죠.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불행의 원흉이 대통령인데 대통령에 대한 어떤 원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때 군대가 나서서 대통령을 처단해주고 다시 집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민 지지가 군대로 쏠리겠죠. 그런 식으로 쿠데타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 지금 미얀마 아닙니까? 예. 쿠데타의 본성이에요, 그게. 대한민국이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이승만이 대통령을 하죠. 더 헤쳐먹고 싶어서 개헌을 해가지고 4.4.5입 개헌 이런 거예요. 그래서 12년을 해요. 그러다가 부정선거가 들통나는 바람에 4.19 의거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선거 원조야 그게. 이승만은 우리나라 역사에 임시정부에서 탄핵된 첫 번째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모든 역사를 다 갖고 있어 이 새끼들이. 탄핵과 하야를 둘 다 당한 유일한 이승만이. 그러니까 국민들 들고 일어나고 미국이 포기하니까 이승만이 하와이로 망명 가버려요. 그리고 나서 민주정부가 이제 제대로 된 게 들어설려나 했더니 박정희가 내란 쿠데타를 일으켜서 무려 18년 동안이나 집권을 해요. 근데 총에 맞아 죽어. 다시 민주화가 되나 했어요. 그랬더니 전두환이 이제 육군 소장이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여러분 보셨던 서울의 봄으로 사실은 정권을 잡죠. 그 전두환이 자세히 보면 대통령 2번 했거든요. 대통령을 2번 해요. 길이는 한 번 7년 반, 8년 정도 되지만 그 전에 짧게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정식으로 다시 뽑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전두환이 이제 6월 항쟁으로 결국은 항복을 하고 자 이제 개헌해가지고 지금 직선제로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 이후에 대한민국 사회는 사회적 합의가 그 과정들을 거쳐서 만들어진 거예요. 더 이상 군대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뭔가 하지 말자. 우리 투표로 뽑자. 직접 투표로 뽑자. 이거를 무너뜨리는 정말 태어나서 가장 대한민국 사회에 아마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헌정사에 어떻게 기록될지 모르지만 가장 쓰레기 양아치 같은 새끼. 마지막 쿠데타가 5월 17일 1980년이었습니다. 예. 작년으로 따지면 44년 전이에요. 44년의 역사를 돌려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생각을 아예 없었거든. 아예 지웠었거든. 그래서 우리가 윤석열이가 개헌 막 일으켰을 때 이구동성을 했던 말이 미쳤네였거든요. 근데 그 뒤에 만약에 국회에서 이게 해제가 안 됐더라면 노상원 안 들어갔을 거라는 거. 아, 솔직히 눈물 날라고 해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 일단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합시다. 자, 구자형님, 정말이지 이제는 더러운 놈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하네요. 수박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참 문제는 언론입니다 하셨고요. 저는 이 부분은 좀 간단하게 짧게 말씀드리면은 방송으로 가장 하기 쉬운 주제예요. 같은 내부를 때리는 게. 그 내부를 때리는 사람들, 그 사람을 또 정치적으로 제일 편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방송 준비 하나도 안 해도 김경수, 임정수 때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불편해하는 사람이 대표인 거예요. 100마디 중에 90마디 참고 있는 겁니다. 참겠습니다. 본뇌의 질주님, 마차님 지난주 로또 4등, 4등 2장 10만 원 당첨돼서 친구놈들한테 삼겹살 27만 원 쐈습니다. 그런 거죠. 뭐 네. 기분 좋았으면 된 거지 뭐. 복 받으실 거예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